너무 밑에다 놨나? 자, 갑니다. 첫 단원 집합이에요. 자, 너희들이 얘기한 것처럼 2학년 때 들어간 수투에서의 단원은 집합, 그 다음 명제, 그 다음 함수. 이 함수에는 역함수, 합성함수, 유무리함수 다 들어있어. 그리고 나서 함수가 끝난 다음에 원래 수열지수 로그였는데 요거 끝나고 그게 위로 올라갔고 순열과 조합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래서 양은 조금 줄었는데 여기까지는 조금 중요한 것들이 다 들어있어서 특히 명제 파트 할 때는 국어를 잘 못하시는 분들 있죠. 그러면 헤매. 명제. 읽기 잘 못하고 뭔 뜻인지 모르겠어. 이런 애들은 좀 처음에 헤매거든. 명제는 좀 처음 들어갈 때 개념을 좀 잘 잡으시면 되고 집합 파트는 할만한데 근데 이제 활용 파트나 연산, 집합의 연산에서 또 헤매시는 분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지금 너희들 상태가 어떤지를 몰라서 잘 이게 받아들이는 속도가 빠른지 느린지를 아직 내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금 천천히 진행은 해볼게요. 아시겠죠? 자, 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집합. 집합의 정의는 사실 모임인데 어떤 모임이냐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모여지는 모임이야. 예를 들어 뭐 4의 약수들을 모아보세요 이랬어. 그럼 4의 약수는 뭐가 있어? 1, 2, 4라는 애들이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쓰겠지? 4의 약수의 모임. 자, 어떠한 조건이 있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아이들을 모아놓은 거. 그걸 우린 뭐라고 한다고? 집합이라고 하고 표현하는 방법으로는 그 집합을 항상 4의 약수의 모임은 이렇게 쓸 수 없으니 대문자를 사용을 하고요. 요 A라는 즉 4의 약수의 모임이라는 거 안에는 1, 2, 4라는 애들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해. 이해됐어? 어렵지 않지? 그리고 요 안에 들어있는 얘네들을 우리는 이 집합의 원소라고 해.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간단히 다시 정리하면 집합이라는 거는 모임인데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객관적인 조건을 만족해야 해. 객관적인 조건을 충족하는 아이들이어야 돼. 예를 들어 조건이 잘생긴 남자 연예인들의 모임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나는 박명수를 넣고 누구는 원빈을 넣었어. 그러면은 그거는 굉장히 주관적이죠? 그치? 박명수 와이프는 박명수가 그렇게 잘생겼다며. 근데 본 적 있어? 없어? 그래? 박명수 와이프가 그랬어. 자기 눈에는 박명수가 그렇게 잘생겨 보인대. 그래서 내가 참 이 세상에 별별 사람들이 다 있구나 생각했었거든? 아무튼 그렇게 주관적이면 안 돼. 객관적이어야 해. 객관적인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을 우리는 집합, 수학적인 의미에서의 집합이라고 하고요. 방금 얘기한 것처럼 집합이라는 걸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 거죠. 집합이라를 표현하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가장 노멀, 가장 기본적인 것. 그래서 이렇게 쓴 거를 우리는 자, 첫 번째 원소나열법이라고 해요. 말 그대로 원소를 나열하는 거야. 그럼 잘 봐. 뭐 B라는 집합에 1 이렇게 썼어. C라는 집합은 이렇게 썼어. 오케이? 자, 또는 하나 더 해볼까? D라는 집합은 이렇게 썼단 말이야. 자, B라는 아이는 내가 항상 집합은 조건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B라는 집합은 조건이 뭐일까? 소수? 참고로 1은 소수가 아니야. 알겠지? 2부터야. 이거 뭐야? 홀수? 사실 더 정확해져야 돼. 10보다 작은 홀수들의 모임 이렇게 해야 돼. 오케이? 그러면 C는? C는? 안 보이죠? 규칙이 안 보이잖아. 내 맘대로 쓴 거니까. D는 뭘까? 자연수의 모임. 오케이? 근데 뒤에 점점점이 있으니까 이건 뭐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내가 왜 3가지를 보여줬냐면 그 수학이라는 학문은 항상 수학이든 과학이든 다 똑같아. 뭔가가 불편함에 의해서 이 불편함을 개선시키려고 점점 발전하는 거야.
오케이? 수학도 똑같아요. 맨 처음은 하나씩 다 나열을 해봤거든. 그때는 어떤 불편함이 있냐면 방금 얘기한 것처럼 조건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죠. C처럼. 그치? 얘는 어떤 조건인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 원소나열법의 단점이야. 또 하나는 D처럼 겁나 많은 아이들을 다 한 큐에 간편히 넣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소나열법이라는 A의 단점을 극복하고자 생긴 표현 방법이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 애야. 조건제시법. 자,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조건을 제시하기만 하면 돼.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냐면 A라는 집합에 원소 X가 있습니다. 이거 바라고 읽어. X 바. 다시 A라는 집합에 들어가는 원소는 이런 형태여야 해. 오케이? 그런데 이 X는 이 X는 10 이하의 홀수야. 이렇게 A라는 집합에 들어가는 원소의 조건을 일일이 자세히 나열을 이렇게 제시한 거. 오케이? 이거를 뭐라고 한다? 조건제시법이라고 해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규칙이야. 조건제시법을 쓰는 규칙은 원소의 형태를 써주고 뒤에 조건을 써주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조건제시법도 해석을 못하면 문제를 못 풀어. 자, 해석을 못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죠. 실질적으로 이제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써 있어. 오케이? 자, A는 어떻게 해석한다고? A는 EX라는 형태, 이렇게 생긴 애만 A의 원소로 취급한다는 얘기야. 이해되셨죠?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요 X라는 놈이 누구라고? 숫자 1, 2, 3 중에 하나라고. 이해됐어? 그럼 얘기 들어봐. 얘를 원소 나열법으로 보자면 X에다가 1을 넣어서 생기는 2 넣었을 때 4, 3 넣었을 때 6 이렇게라고요. 이해됐어? 조건제시법을 원소나열법으로 바꿔줘야 계산을 할 수 있어. 자, 그러면 B라는 놈은 어떻게 해? B라는 놈의 원소는 어떤 생김새여야 한다고? X랑 Y를 뭐 해야 된다고? 더해야 해. 이해됐지? 근데 X라는 놈이 누구고? 0, 1을 원소로 갖고 Y라는 놈을 뭘 갖는데? 2, 4이면 된대. 그럼 생각을 해봐라. X라는 애가 0, 1이고 Y라는 놈이 2, 4야. 두 개를 더하래. 그럼 두 개를 더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모든 케이스들이 원소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0하고 2 더하면 2 나오지. 0하고 4 더하면 4 나와. 1하고 2 더하면 3 나오고 1하고 4를 더하면 5가 나오죠. 이해됐어? 그래서 B라는 놈을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면 2, 3, 4, 5가 되는 거겠죠. 이해됐어? 그러니까 조건제시법이 조금 복잡하게 나오면 해석을 하지, 그냥 조건제시법이 조건을 말해놓은 거야. 이러면 이렇게 나오면 해석을 못 하신단 말이죠.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 또 하나.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X하고 Y를 이렇게 세로로 너희들한테 경우의 수로 보여주려고 짝대기 그려주려고 했는데 사실 테이블 그리라고 하면 이제부터 테이블 그리는 거야. 테이블 표라고 하거든. 표 테이블이잖아. X를 이렇게 넣어. 그래야지 안 빠지고 다 할 수 있어요. Y를 넣어. 이렇게. 됐어? 그리고 이제 더하면 돼. 2, 4, 3, 5. 다 쓸 수 있죠. 가끔 곱하라고도 나와. 곱하라고. X, Y. 이렇게 곱하라고도 나와. 뭔 말인지 알겠지? 조건제시법.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은 그림인데 그림. 벤 다이어그램을 배우는 이유는 그 원소의 개수 계산할 때 좀 편해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는 게. 자, 벤 다이어그램은 이렇게 하는 거야. A라는 집합에 풍선을 그려. 그리고 여기에 원소를 쓰면 돼. 자, 예를 들어 요거 해볼까? 아까 요거 해볼까? 요거의 원소가 뭐였어? 2, 4, 6이었죠? 그러면 2, 4, 6 이렇게 쓰면 돼. 헐? 점 쓰면 안 돼. 알겠지? 이렇게 점, 이렇게 점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게?
벤 다이어그램 안에 들어가는 모든 애들은 다 원소로 보거든. 그러니까 점 치면 점도 원소야. 이해했지? 그래서 점 쓰면 안 돼.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왜 하게 되냐면 이런 애들 때문에 그래. 뒤에서 우리가 뭐를 배우냐면 A 합집합 B라던가 A 교집합 B 이런 연산을 배우거든요. 요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면 이해하기가 편하시거든요. A와 B를 합한다 라고 하면 두 개가 이렇게 합해지는 거야 라고 그림으로 집합의 연산을 도식화한다고 하면 안 되지. 그림화할 수 있어. 알겠지? 집합의 연산을 그림화할 수 있게 만든 애가 벤 다이어그램이야. 그래서 집합을 표현하는 건 원소나열법, 조건제시법, 벤 다이어그램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시고, 자, 아까 요 큰 틀 설명하려고 자질구레한 걸 조금 빼먹었는데 원소나열법에서는 우리가 몇 가지 알아야 될 규칙이 있어요. 첫 번째, 원소나열법을 할 때 순서는 상관없어. 무슨 말이냐면 원소의 순서를 말하는 거야. 2, 4, 5 쓰든 2, 5, 3을 쓰든 3, 2, 5를 쓰든 상관이 없다? 없어요. 근데 단지 우리가 편의를 위해서 순서대로 써주는 것뿐이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줄임표를 쓸 수 있어요. 점점점 쓸 수 있어. 대신 앞에 일정한 규칙들이 보일 때만 점점점 써주는 거야. 예를 들어 5, 10, 15, 20, 25, 30 이런 것들은 5의 배수이구나 라고 추정할 수 있잖아. 그럴 때 점점점 써주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순서 상관없고 줄일 수 있고. 또 뭐 있을까?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원소나열법은 이런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 조건제시법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소 바 뒤에 원소의 조건 써주시면 되는 거고, 벤 다이어그램은 요거 그램 풍선 안에 써주면 되는 거고, 원소 써주면 되는 거고.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그래서 원소의 표현 방법까지 배웠고, 세 번째. 사실 집합의 종류에 관해서는 책에서는 이게 참 책마다 구성이 다르기는 한데 집합의 종류는 유한집합, 무한집합, 공집합이 있거든요. 이때 공집합 때문에 해요, 사실은. 사실은 그래서 집합의 종류라고 하지만 중요한 건 공집합 때문이야, 공집합. 그리고 공집합을 배우고 원소에 관해서 배운 다음에 원소와 집합, 집합과 집합관계에 관해서 우선 배울 건데 우선 봐봐. 집합의 종류의 첫 번째가 뭐가 있냐면 무한집합이 있어.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무한히 많은 거야. 별거 없어. 그냥 몰라도 돼. 자,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겁나 많아도 셀 수 있으면 유한집합이야. 알겠지? 셀 수 있으면 무슨 집합이라고? 무슨 집합이라고? 유한집합. 있을 유자겠죠. 자, 그런데 유한집합에 속해 있는 애 중에서 중요한 애가 공집합이에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여기 얘 때문에 한다는 그 공집합. 자, 공집합이라는 애는 원소가 하나도 없는 집합이에요. 원소가 없는 집합. 이 공자가 빌공자거든요. 한문으로 빌공자. 비어있다. 이게 빈다는 게 아니라 비어있다는 뜻이야. 비어있는 집합이야. 옛날에는 내가 태어나기도 더 전 옛날에는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집합 A가 공집합이면, 이 공집합 따라할게. 집합 A가 공집합이면 이렇게 썼었대. 괄호만 친 거야.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쓰고.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공집합이었던 거야. 오케이? 그리고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도 있거든요.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가 이거. 아침 먹고 땡. 아침 먹고 땡. 아침 먹고 땡. 아침 먹고 땡 모르냐, 니네? 니네가 생각하는 그거 맞아. 아침 먹고 땡, 점심 먹고 땡, 저녁 먹고 땡, 창문을 열어보니 비가 오네요, 그거. 내가 이거 왜 얘기하는지 좀 이따 진짜 문제 풀면서 진짜 깜짝 놀랄 거다. 이 가끔 공집합과 집합 안에 들어있는 요 놈하고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일 때는 집합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포함관계, 좀 이따 우리가 배울 집합과 집합의 포함관계가 돼요. 근데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기호로 볼 때는 그냥 아침 먹고 땡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아무튼 이건 좀 이따 문제 풀면서 지금 얘기해도 잘 감이 안 오실 터니 좀 이따 설명할게. 요거는 공집합을 나타내는 기호야. 알겠지? 그래서 요새는 요걸 쓰진 않아. 근데 이걸 얘기하는 건 옛날에 수학자들이 이걸 사용한 이유가 있을 거야, 우리나라에서. 왜?
모든 집합의 원소를 쓸 때 아무것도 없는 데서 원소들을 집어넣겠지. 그래서 좀 이따가 우리가 부분집합이라는 걸 배울 때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라는 걸 배우거든요. 이런 개념이면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얘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공집합은 아무것도 없는 애, 원소가 없는 애. 그리고 어떻게 쓴다고? 이렇게 기호로 써요. 거꾸로 이렇게 하면 안 돼. 큰일 나.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집합의 종류였어. 자, 어렵지 않지요? 자,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뭐를 들어갈 거냐면 원소에 관해서 갑니다. 원소. 자, 원소라는 게 아까 뭐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아가들. 걔네가 원소였잖아. 그치? 집합에 포함되어 있고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 예를 들어 아까 저거 뭐였까? 2, 4, 6 얘도 무슨 조건인지 모르겠지만 뭔가를 만족시키는 애니까 있었던 애일 거야. 그치? 그리고 2, 4, 6 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얘네 하나를 우리는 원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원소 2는 집합 A에 사실 원소 2라고 하지 않지. 2는 집합 A에 포함된다라는 표현을 써요. 포함된다. 2는 A에 포함된다라는 표현을 써. 이해돼?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2라는 원소가 요 2라는 애가 A의 원소다라는 말이야. 이해돼? 그럼 아가들 묻자. 3은 A의 원소야? 아니지. 그럼 뭐라고 얘기하겠어? 3은 A의 원소가 아닙니다. 또는 3은 A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 항상 얘기하지만 수학은 한글을 싫어해. 영어는 좀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한글을 좀 싫어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기호화하려고 하거든, 수학은. 그래서 이걸 기호로 나타낸 게 봐. 원소가 집합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쓰기로 한 거야. 삼지창이라 하죠, 일명. 그 다음 진짜야. 3은 A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 자 이거지요. 어떠한 원소, 일반적으로 원소는 스몰을 쓰고요. 집합은 대문자를 써요. 어떠한 원소가 어떠한 집합에 포함될 때는 삼지창을 쓰고 포함되지 않으면 짝대기 하나 거주면 돼. 알겠지? 그리고 포함될 때는 원소가 집합에 포함되는 거고 꼬랑지 이렇게 막힌 부분에 원소 써주는 거야. 이해됐지? 어렵지 않지? 자, 어렵지 않은데 문제에 들어가면 조금 짜증나져요. 특히 그 집합과 집합의 포함 관계를 배우면 더 짜증나지는데 우선 A라는 집합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 아니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하지. 원소 몇 개야? 원소가 몇 개일까? 3개야, 3개. 3개. 가로가 쳐져 있는 놈은 얘를 하나로 보는 거야. 사진기처럼 그냥 딱 그렇게 생긴 애 자체 하나가 원소야. 이해했어? 그러니 얘 원소 하나, 얘 원소 2개, 얘 원소 3개인 거야.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써야 돼. 요 원소는 A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되셨죠? 그러고 이렇게 2는 포함되고 3도 포함됩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이해되셨죠? 원소 어렵지 않죠? 안 헷갈리잖아 지금은. 그치? 자 그런데 이걸 이제 하면 헷갈려. 얘는 구성이 어떻게 될까나. 바로 나왔구나. 자 이제 뭐가 헷갈리냐면 집합 대 집합의 관계가 나오면 이제 헷갈리기 시작해. 잘 봐. 집합과 집합의 관계라는 게 뭐냐면 부분집합이라는 애를 이제 배울 거거든요. 부분집합. 부분집합. 나왔구나. 어제 그제 녹화를 할 때 선생님이 이거를 마이크 채널을 잘못 잡아갖고 볼륨이 안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말은 하는데 소리가 안 들려. 나 혼자 막 이런 것만 녹화를 했어갖고 그래서 확인해 본 거야. 자, 집합과 집합의 관계는 부분집합으로 의미하는 건데 부분집합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지. 일만 갖고 있더라고 할까? 이렇게 있다라고 해봐. 두 개가. 오케이? 그럼 봐봐. B라는 집합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B라는 집합은 1, 2,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 맞지? 근데 A라는 집합은 1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잖아. 맞아? 그럼 얘들아, 요 1이라는 원소 대신에 A라는 집합이 들어있겠다라고 해도 돼, 안 돼? 이렇게 A라는 집합이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해도 돼, 안 돼? 되지? 왜 아까 A라는 집합에 이렇게 1이라는 원소가 들어있었잖아. 이해돼? 무슨 말인지? 즉 얘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A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무조건 B가 가지고 있으면 오케이? 요 놈을 한마디로 작다라는 표현이지. 작지? 얘가 더 큰 거잖아.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잖아. 요 놈을 A라는 집합을 B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해요. 이해됐어? 방금 나 정의 얘기했어. 부분집합의 정의. 다시 A가 가지고 있는 원소를 반드시 누가 갖고 있으면? B가 가지고 있으면 A를 B의 뭐라고 얘기한다? 부분집합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써요. A는 B의 부분집합입니다. 또는 A는 B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이 정의가 뭐라고? 이거를 어렵게 쓰면 이래. 어떤 A가 A의 원소가 A라는 집합에 포함되어 있으면 속해 있으면 요 놈은 반드시 B에 속해 있는 관계가 성립해. 이해되셨죠? 포함된다. 그래 뭐 속한다. 같은 말이니까. 이때 A는 B에 포함된다라고 얘기하고 A는 B에 포함된다, 속한다, 부분집합이다. 다 같은 표현이야. 이해하시겠죠? 어렵지 않죠? 됐어? 그럼 자 이제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게 봐봐. 자 이거 배웠어. 지금 이제 배웠지? 아 이거 빨간색 안 보이나? 빨간색 안 보이겠다. 빨간색 안 보이겠다. 예를 들어 자 이제 나옵니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뭔 말인지 도통 모르겠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 차차차히 짜주면 돼. 봐. 부분집합에서 내가 아직 얘기 안 했지만 얘기를 아직 안 했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5번째가 부분집합의 개수를 할 때 너희들한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따져줄 건데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에요. 공집합은. 그쵸?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공집합은 그냥 이렇게 가로 자체가 공집합이라고 했잖아. 모든 집합의 원소가 가지고 있다는 건 가로만 있는 아무것도 없는 거에 집어넣는 거 아닌가? 그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공집합은 다 깔고 시작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는 무조건 맞아. 그러니까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라고 하고 나오면 얘는 무조건 제끼고 시작하는 거야. 고민할 것도 없어. 이해됐어? 자, 이제 두 번째부터 고민해봐야 돼. 삼지창이야. 그럼 우선 삼지창, 이지창, 삼지창이잖아. 그치? 삼지창은 무조건 뭐와 뭐의 관계야? 뭐와 뭐? 아니야, 그들? 아까 내가 삼지창을 여기에 뭐가 이 똥구녕, 똥구녕이랑 여기에 뭐가 있고 막힌 구간에 뭐가 있고 원소가 있고 열린 구간에 누가 있다고 했어? 집합이 있다고 했지. 그럼 얘가 만약에 참이라고 한들 거짓이든 참이든 얘는 뭐여야 하고 원소야 하고 그렇죠. 얘는 뭐여야 해? 집합이어야 해. 그러면 우리는 얘는 집합 맞잖아. 대문자니까. 그치? 얘가 원소인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원소인지 확인하는 건 주어진 거에서 가로 빼고 생각하면 돼. 얘네 가로를 가렸을 때 얘네 하나하나가 다 원소야. 이해했어? 그래서 내가 아까 선생님이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 공집합처럼 생겼는데 집합 안에 들어가면 그냥 아침 먹고 땡이라고. 공집합이 아니야. 그냥 이렇게 생긴 애야. 이렇게 생긴 애. 이해됐어? 그럼 얘 마저 틀려. 다시 잘 봐봐야 돼. 잘 봐.
잘 봐. 가로를 이렇게 지웠어. 이렇게 지웠어. 가로가 없다고 생각하면 이거 하나하나가 원소야. 그러니까 얘는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를 원소로 갖고 있는 거라고. 됐어? 자, 다시 봐. 이제 그럼 삼지창이니까 얘 원소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딱 보고 공집합은 A에 속해 있니?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이렇게 생긴 새끼가 원소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됐어? 얘 원소야? 원소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 맞아. 이해돼? 다시. 얘도 삼지창이잖아. 그치?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생긴 애가 원소야? 물어보는 거야. 이렇게 생긴 애. 그냥 너희들이 눈으로 사진을 빡 찍듯이 이렇게 생긴 새끼가 요게 똑같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얘 원소야. 이해됐어? 자, 얘는 이지창이지. 이지창이면 얘가 뭐야? 집합. 얘도 집합이지. 근데 생각을 해봐. 너희들이 집합과 집합의 포함관계를 보는 것보단 원소와 집합의 포함관계를 보는 게 더 쉬워요. 그렇지 않니? 그럼 봐. 집합이 아니게 하는 방법은, 원소가 되게 하는 방법은 뭐니? 밖에 있는 괄호를 없애주면 돼. 이해됐어? 아, 그렇잖아. 야, 얘 괄호만 없어지면 얘네들 다 원소 모아놓은 거 아니니? 그죠? 그러니까 봐. 이 괄호를 이렇게 지워버리면 요 새끼가 원소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됐어? 얘가 원소냐고. 얘가 A가 갖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갖고 있어? 안 갖고 있어?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도 맞아. 이해 됐어? 자, 다시. 삼지창이네? 이렇게 생기네. 이렇게 생긴 애라는 게 너희들이 1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얘가 한 쌍이야. 이해 됐어? 니는 홈쇼핑에 샀는데 포장지 같이 줍니다 했는데 포장지 안 줘봐. 겁나 빡치지? 똑같은 거 알겠어? 이렇게 딱 이렇게 생겨야 돼. 이거 가로 없어지면 안 돼. 그럼 이렇게 생긴 애가 여기 있어? 없어? 물어보는 거야. 있어? 없어? 없지? 이거 틀린 거야. 이해했어? 그래서 정말 많이 나와요. 다음 중 옳은 것은. 옳은 것은 맞네, 틀리네, 맞네, 틀리네. 헷갈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머릿속에 얘가 속해 있다고 막 이렇게 뭐 얘가 이렇게 속해 있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원소인지 아닌지만 물어보는 거네. 그러면 원소일까 아닐까만 고민하시면 돼요. 알겠지? 좀 이따가 아마 나올 거야. 나올 때 내가 풀어보라고 할 거야. 풀 줄 알아야 돼. 자, 5번째. 이제 연산 직전까지 거의 다 가고 있어요. 연산 직전까지 다 가고 있어요. 자, 부분집합의 개수가 이제 마지막 하이라이트. 부분집합 개수. 아, 원소의 개수를 아까 안 갔구나. 원소의 개수. 저기다 살짝쿵 해야 되겠네. 우선 부분집합의 개수 한 다음에 원소의 개수 할게. 원소의 개수 겁나 쉬우니까. 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뭐냐면 이거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 A라는 집합의 원소가 1이 있대. 오케이? 그러면 요 A라는 요 벤 다이어그램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집합이 과연 몇 개나 있겠니? 라고 우리한테 물어보는 거야. 다시 1이 조금 너무 선생님 뭐 할 게 없는데요? 그러면 하나 더 해볼까? 1, 2 해볼까? 1, 2 1, 2 잘 봐. 선생님이 공집합은 무조건 깔고 간다고 했어. 그치? 그럼 원소가 아무것도 없는 건 공집합 하나 깔고 가지. 그치? 그러니까 원소가 한 개인 건 얘는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자기 자신. 오케이요? 그러니까 A가 1이라는 집합의 부분집합은 공집합과 자기 자신 1 이렇게 딱 두 개인 거야. 이해됐어? 그럼 얘는 공집합 깔고 가고 원소 한 개인 거. 원소 한 개인 거 뭐 있어? 1 하고 2. 그치? 원소 두 개인 건 1, 2. 이렇게 갈 수 있잖아. 그러니까 1, 2라는 B가 1, 2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 1, 2라는 집합에 속할 수 있는 애들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밖에 없다는 거지. 되셨어요? 하나 더. 부분집합의 개수가 제일 중요해. 겁나 많이 나오거든. 1, 2, 3 원소 갖고 있어. 해볼게. 공집합 깔고 원소 한 개인 거. 1, 2, 3. 오케이? 자, 원소 두 개인 거. 1, 2, 1, 3. 2, 3. 또 있어? 없지? 원소 3개인 거. 1, 2, 3 이렇게 갈 수 있잖아. 오케이? 그럼 얘 몇 개야? 2개. 얘 몇 개야? 4개. 얘 몇 개야?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보이니?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4개면 원소의 개수가 4개면 몇 개일까? 16개.
자, 수학의 기본은 규칙성을 찾는 거야. 규칙성. 자, 보세요. 부분집합의 개수를 결론부터 얘기하면 2의 n제곱 승이고 요 n이라는 놈은 원소의 개수예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왜 이런 공식이 나왔어요? 라고 물어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경우의 수로 유도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는 지금처럼 그냥 노가다 떼어서 규칙성 찾은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봐봐. 야, A의 부분집합을 봤더니 1이라는 놈이 아까 내가 얘기했지. 얘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라고. 맞아? 그럼 얘는 1이 있고 없고잖아. 이해됐니? 그러면 1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1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니? 두 가지지? 그래서 두 개야. 이해됨? 잘 봐. B는 1, 2지.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몇 가지라고? 두 가지 아니야.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봐봐. 안 들어갔고 들어갔고 안 들어갔고 들어갔고. 이해됐지? 2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몇 가지야? 두 가지지.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들어가고. 이해됐어? 그래서 2의 제곱 그래서 4. 돼? 얘도 똑같아.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들어가고 두 가지 2의 3승 8.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경우의 수로 유도하기도 하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한 30개 해봐. 그럼 2의 제곱, 2 1승, 2의 제곱, 2의 세제곱, 2의 네제곱 이렇게 쭉쭉쭉 하다 보니까 나온 거기도 해. 아무튼 결론은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공식은 뭐라고? 2n승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여기서 가끔 자 업그레이드야. 책에서 확장 공식이라고 해서 이런 게 나와요. 만약에 너희들이 요 1, 2, 3인데 문제 이렇게 나왔어? 3을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데 3을. 부분집합 1, 2, 3이라는 집합의 부분집합 중에서 3을 반드시 갖고 있는 애는 몇 개야? 라고 물어보거든? 몇 개야? 눈으로 봐도 하나, 둘, 셋, 네 개잖아. 맞지? 맞지? 그럼 얘들아 3을 반드시 갖고 있다는 뜻 안에는 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 안에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겠냐는 거야. 지금 여기서 보이는 얘네들 있잖아. 얘네들 3을 반드시 갖고 있는 애들이 얘네들이지. 3만 살짝 빼봐. 보이니? 자, 다시. 내가 좀 귀찮지만 너희들의 무궁한 이해를 위하여 한 번에 이해해야 해. 한 번에 이해해서 집에 가서 다시 이해해도 이해가 잘 안 돼. 한 번에 한 큐. 알겠어요? 차원 개념할 땐 한 번에 들어가셔야 돼요. 아리까리한데 다음에 또 한 번 해야지. 이러면 안 돼. 확실하게 알아도 집에 가서 까먹는 게 수학이잖아. 그치? 너희들이라 하면 맘상할 테니. 그게 수학이지 않니? 그치? 그러니까 지금 이해해야 해. 봐봐. 3을 빼봐. 3을 빼면 뭐 돼? 얘 공집합 됐지. 얘는 1 됐지. 얘는 2 됐지. 얘는 1, 2 됐지. 뭐가 보여? 뭐가 보여? 3이 반드시 포함됐다라는 얘기나, 오케이? 3이 없는 부분집합이라는 얘기나 같은 거야, 틀린 거야? 같잖아.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3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3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구한 부분집합에 뭐만 갖다 껴넣으면 3만 갖다가 껴넣으면 우리가 원하는 애가 나온다고. 이해되셨어요? 자, 그럼 봐.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제부터 A라는 집합이 1, 2, 3, 4, 5, 6, 7, 8까지 있대. 와, 겁나 많아. 부분집합의 개수만 해도 2의 8승이야. 2의 8승이면 얼마지? 2의 10승은 알지? 2의 10승 얼마야? 모르시는 거 아니죠? 야, 외워야 돼. 우리 고등학생이잖아. 고등학생 2의 10승 외워야 돼. 야, 얼마나 아름다운 숫자인데 2의 10승 모르는 거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알아요, 얘가? 천사를 갖고 있잖아. 천사. 1024. 안 통하는구나? 얘는 요새 유머가 안 통하네. 나이가 들어서 그래. 옛날에는 1024 얘기하면 애들이 되게 수줍게 웃으면서 막 이랬었는데. 1024 아무튼 외워. 1024. 천사 생각하시면 천사. 선생님이 옛날에 내 비밀번호가 0124였거든? 왜 0124게? 그렇지. 1월 24일이 생일이야. 곧 다가오죠? 1월 24일. 곧 다가와요. 요것만 바뀌면 돼. 요것만. 01만 바뀌면 1024가 돼요. 2의 10승이야. 알겠지? 외워. 그러면 2의 10승이 1024면 2의 9승은 2로 나누니까 512고 512를 2로 나누면 256이야. 이해됐어? 아무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문제 이렇게 나왔어. 3, 4, 5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세요 이랬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3, 4, 5를 반드시 갖고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는 3, 4, 5가 없는 부분집합의 개수와 같다고. 그러니 8개였는데 3개 빠졌으니까 우리는 몇 개만 계산하면 돼? 2에 5승만 계산하면 돼. 그래서 확 줄었죠? 32개야. 됐남요? 야, 2에 5승 32인 거 외워야 돼. 3에 4승 얼마야? 81. 13제곱 얼마야? 169. 바로 나와야 돼. 이분들 어떡하지? 이과가 아니, 참, 문이과 통합. 문이과 통합이든. 아무튼. 외워야 돼요. 외울 거면 외웁시다. 그래서 부분집합의 개수에서 확장되는 형태와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조금 어려운 문제들은 또 예제를 보면 선생님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어디까지 지금 설명을 한 거냐면 1시간 동안 쉼 없이 잘 달려오셨쇼. 그 15페이지까지 설명을 했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16페이지를 풀어오시면 돼요. 그닥 어려운 건 없을 것 같고요. 거기서 선생님이 참 원소의 개수만 설명을 안 했는데 여기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자, 원소의 개수는 별거 아니어서. 근데 원소의 개수도 참 헷갈려하는 애들이 있더라. 자,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건 기호예요. n이라 쓰고요. 가로를 쳐. 그리고 여기 안에 집합을 쓰시는 거예요. 집합이 들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도 돼요. 1, 2 이렇게. 단 이거의 값은 항상 개수여야 해요. 숫자. 알겠지? 그럼 이거 몇 개야? 이거 몇 개야? 이 집합의 원소는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 오케이? 가로 안에 들어있는 이 집합의 원소는 몇 개야? 물어보는 거야. 원소 몇 개야? 2개잖아. 그치? 그러니까 2 쓰면 돼. 1, 2, 2개잖아. 이해됐어? 다시. 그럼 이건 뭐게? 그치? 어떻게 해석해? 공집합의 원소는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몇 개야? 1개. 그래서 1 쓰는 거야. 뭐라는 거야? 빵 쓰는 거야. 점점 미쳐. 빵 쓰는 거야. 빵개니까. 알겠지? 근데 잘 봐. 또 잘 봐야 돼. 이거는 몇 개야? 그치? 이거 몇 개야? 1개죠? 아침 먹고 땡 아니야, 아침 먹고 땡. 1개야. 1개 헷갈리면 안 돼. 원소의 개수에 관련된 것들도 나오는데 뭐 요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아시겠죠? 지금 한 40분 정도 개념 설명을 쭉 한 것 같아요. 필기할 거 한 큐 하시고 5분 정도 쉬다가 연산을 바로 넘어가면 너희들 아마 두개골 깨질 거고 문제를 28페이지에 있는 문제를 오늘은 지금 선생님이 한 설명으로 몇 번까지 문제를 풀 수 있냐면 그 유제 6번까지 풀 수 있거든요. 유제 6번까지. 그래서 한 5분 정도 쉬고 쉬는 동안 필기해.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 이어서 갈게요. 세상에 몰랐을 텐데. 자, A라는 놈은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내면 1, 2, 4, 8이죠. 그리고 B라는 놈은 4의 배수인데 1보다는 크고 20보다는 작으니까 20은 안 들어가. 그치? 그러면 A의 모든 원소의 합을 M, B는 N. 그러면 M은 얼마 나오나? 얼마? 15. 그 다음 B는요? 얼마예요? 40? 그럼 M에서 M 빼면 25인가요? 마이너스 25네. 작은 거에서 큰 거 빼니까. 어렵지 않죠? 2번. 1, 2, 가로가 있는 3 자체가 원소인 거지. 다음 중 옳은 거 기억. 맞아 틀려? 삼지창은 원소인데 이렇게 생긴 애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기억 틀리지요. 니은은요? 1이 원소네요. 1 원소 맞잖아요. 니은 맞고요. 디귿은요? 가로 있는 3이 원소네요. 가로가 있는 3. 가로가 있는 3 있죠? 그러니까 디귿 맞고요. 리을은요? 1, 2가 A의 부분집합이니 원래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어떻게 판단하는 게 편하다고? 원소로 판단하는 게 편하니까 1, 2를 원소로 갖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1, 2를 원소로 갖고 있어?
갖고 있지? 그러니까 맞는 거지.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어요? 대충 감이 와요. 감이 오셔야 돼요. 그럼 옆에 숫자 바꾸기 1-1은 너희들이 하고요. 1-2 볼게요. 1-2 같은 문제 때문에 테이블 그리라고 하는 건데, 자, A라는 원소가 0, 1, 2고요. B라는 집합의 원소는 1, 2입니다. 자, 원소 다음에 집합을 원소를 나열하는 방법으로 나열하라. 원소 나열법으로 나열하라는 얘기인데, 자, 1번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1번의 원소는 X인데요. 요 뒤에 친절하게 써줬어. X라는 애는 A랑 B를 더하는 거야. 얘는 더 친절하게 써줬잖아. 그치? 그리고 A는 A라는 집합의 원소고 B는 B라는, 이 스몰 b는 B라는 집합의 원소야. 이렇게 써줬어. 이게 사실은 이렇게 표현되기도 해. A 더하기 B 같은 표현이야. 이게 좀 더 어렵게 나온 거겠지. A 더하기 B라는 놈이 원소야 라고 알려준 거고, 스몰 a는 라지 A의 원소고 스몰 b는 라지 B의 원소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란 말이야. 그러면 테이블 그려. A의 원소가 뭐가 되는 거야? 0, 1, 2죠. 0, 1, 2. B는 1, 2. 더하면 1, 2, 3, 2, 3, 4. 중복되는 건 한 번만. 중복되는 거 한 번만. 그러니까 1, 2, 3, 4. 이렇게 되는 거죠. 어렵지 않지? 그러면 2번은 너희들이 해보세요. 2번도 테이블 그리면 되겠네요. 4번 볼게요. 4번. 4번은 자, 요거 따로 개념 설명할 테니 드세요. A랑 B랑 같은 거를 우리는 서로 같은 함수라고 해요. 아까 함수란다. 서로 같은 집합. 아까 설명하지 않았어요.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하거든.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건 뭐냐면 정의는 이래.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될 때 서로 같은 집합이라 이야기하고 A는 B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 얘기 무슨 얘기겠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같겠어? 모든 원소가 같아. 모든 원소가 같아요. 얘가 갖고 있는 거 얘가 갖고 있고 얘가 갖고 있는 거 얘가 갖고 있으니까. 돼? 그럼 얘들아 봐. 얘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B는 2를 갖고 있으니까 얘도 당연히 얼마 갖고 있어야 되겠어? 2 갖고 있어야 되겠죠? 그럼 A는 얼마일 거예요? 1이겠죠. 자, A 플러스 1은 2여야 되니까 A는 1이 나와요. 그러면 이제 A가 1이 됐으니 A 1이 됐어. 그치? 그럼 이제 B 플러스 1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얘가 지금 2 됐고. B 플러스 1이 3 돼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B 플러스 1이 3입니다. 그래서 B는 2 이렇게 나오면 돼요. 어렵지 않죠? 서로 같은 집합 개념만 새로 설명을 했고, 자, 3-2번하고 4-2는 너희들이 할 수 있을 것 같고 3-2번 볼게요. 3-2번. 3-2번 같은 걸 너희들이 정말 잘 못해서. 왜 못하냐면 부등식으로 되어 있는 걸 잘 못하더라고. 자, A가 이렇게 돼 있대. K부터 3까지. A의 원소 X는 K부터 3 사이에 있는 놈이란 얘기지.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B라는 놈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3K까지 되어 있대. 정수 K의 개수는? 이라고 물어봤어. 자, 항상 뭐가 나오면, 부등식이 나오면 수직선으로 표현하셔야 해요. 그치? 근데 뭐라고? A가 B에 포함될 때. 그리고 A가 B에 포함돼야 된대. 그럼 얘들아 봐. A가 더 적단 얘기잖아. A가 B에 포함된다는 건 B가 더 커야 돼. 그러면 A의 범위를 K에서부터 이렇게 3까지라고 썼어. 그치? 그러면 최소한 B라는 놈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쳐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마이너스 3K래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따로따로 보정나요. 지금 따로따로 보면 되잖아요. K라는 놈은 마이너스 2보다 뭐 해야 됩니까? 크거나 같아도 됩니까? 되잖아. 왜냐면 둘 다 색칠이니까 얘네 둘이 같아져도 A는 B에 포함되잖아. 참고로 얘들아, 서로 같은 함수에서 A는 B에 포함되고 B는 A에 포함될 때 같다라고 돼 있잖아요. 얘네들이 서로 같아도 돼요. 서로 같은 함수일 수도 있어. 뭔 말인지 이해됨? 그래서 같아도 돼. 그 다음에 마이너스 3K는 3보다는 뭐 해야 돼요? 크거나 똑같이 뭐 해도 돼요? 같아도 된다고. 그러면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여기서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K는 마이너스 1보다 어떻다? 작거나 같다죠? K는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럼 몇 개예요? 개수 2개죠.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하고 정수니까. 식 적어놓으시고 3-2는 좀 이따 푼다고 했었는데 또 까먹었네. 또 까먹었어. 그래도 요것만 적어놔. 3-2번만 적어놔. 3-2번은 좀 이따가 생각이 안 나서 못 푸시면 안 되니까. 적었죠? 5번 갑니다. 5번 가고 6번 갈 건데요. 5번 풀고 6번은 쉬우니까 6번 설명한 다음엔 거기 5-2랑 6-2 두 문제는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5번은 쉬워요. x가 x는 8의 양의 약수예요. 8의 양의 약수를 원소유나열법으로 나타나면 뭐 있어? 1, 2, 4, 8이 있지요. 자, 기억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다. 맞아 틀려? 맞지? 모든 공집합은 모든 어떤 놈이든 부분집합 성립한다고 했어. 그치? 그 다음 니은 보시면 1, 2, 4, 8은 A의 부분집합이다. 맞아 틀려? 맞아요. 맞잖아. 그리고 이걸 달리 표현하면 자 1, 2, 4, 8은 A 자신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에요. 항상 성립해요.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의 부분집합이다. 항상 성립해요. 디귿 A의 부분집합 중 원소가 2개인 거. 자, 원소가 2개인 거 적어볼까? 1, 2, 1, 4, 1, 8. 또 있어? 없지? 이번엔 뭐 있어? 2, 4, 2, 8. 4, 8. 6개. 맞지요? 되셨죠? 집합은 순서 상관없으니까 1, 2나 2, 1이나 똑같은 거야. 그래서 너희들 이거 순조할 거라서 뒤에 순조할 거잖아요. 사실 이거 순조 풀면 4개 중에서 2개 선택하는 그 조합의 형태랑 똑같아요. 이러다가 또 조합까지 나오겠다. 조합은 간단하게 중학교 2학년 관점으로 얘기하면 4개 중에서 순서 상관없이 2개 뽑는 거랑 똑같다고. 그거 대표 뽑기. 대표 뽑기 기억나? 대표 뽑기? 이거 대표 뽑기야. 반장, 부반장 뽑기랑 대표 뽑기랑 다르잖아. 반장, 부반장은 순서가 상관 있어, 없어? 없어? 있어. 야,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너희들 제비 뽑기를 하는데 1등이면 1억 주고 2등이면 10원 줄게 이랬어. 무조건 처음에 뽑히면 1억 주고 두 번째 뽑히면 10원 줄게. 야, 그럼 순서가 중요하니 안 중요하니? 겁나 중요하잖아. 무조건 첫 번째 뽑혀야 돼. 그치? 그것처럼 순서가 중요한 게 순열. 무조건 2명 뽑으면 1억씩 줄게. 이러면 처음에 뽑히든 두 번째 뽑히든 상관이 있어 없어? 없잖아. 순서가 상관없죠. 그걸 조합이라 해.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그 대표 뽑기랑 똑같은 문제예요. 그렇게 풀 수도 있어요. 지금은 그냥 노가다 뛰어. 하나씩 이렇게 다 세봐야지 뭐. 되셨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옆에 5-2번 볼게요. 5-2. 5-2. 표현 바꾸기.
5-2번 보면 A는 2의 배수래. 근데 2의 배수 중에서 어디하고 어디 사이에 있는 놈이래? 1과 10 사이에 있는 놈이래. 그러면 A를 원소날법으로 나타내면 2, 4, 6, 8 이렇게 4개겠지? 그러면 우리한테 X를 구하랬는데 X라는 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래. 그런데 부분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몇 개래? 2개래. 그럼 이것처럼 노가다. 뭐 있을까요? 2, 4, 2, 6, 2, 8, 4, 6, 4, 8, 6, 8. 몇 개예요? 몇 개야? 하나,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잖아. 이해된 거야, 문제? 방금 요 문제랑 똑같은 문제야. 자, 6번. 6번은 A가 1, 2, 3, 1, 3인데 6번은 쉽죠. 근데 밑에 있는 것처럼 공식으로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하면 좋은데 굳이 공식으로 그렇게 몇 백이 몇 안 해도 되잖아요. 1번 보세요. 집합 A의 부분집합 중 1을 원소로 가지지 않는데 말 그대로 하면 돼. 1이 없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1 빼면 되지. 그럼 몇 개야? 2개니까 2의 제곱. 그래서 몇 개? 4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3을 반드시 갖는다는 건 3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다고 했지? 그러니까 3을 빼니까 얼마야? 1호 2의 제곱 4인 거야. 4. 되세요? 그럼 6-2번 볼게요. 6-2. 이걸 만족시키는 부분집합 X의 개수라고 물어봤어. A는 1, 2, 3, 4, 5인데 우선 1, 2라는 놈은 X의 부분집합이래. 이거 무슨 말이야? 부분집합이라는 표현 안에 들어있는 건 요 가지고 있는 놈이 들어가는 놈의 원소를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 했어? 가지고 있어야 된다 했잖아. 아까 선생님이 부분집합의 정의는 스몰 a가 라지 a의 원소이면 반드시 그 스몰 a는 b의 원소가 성립할 때 a는 b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했었어. 형식화가 되진 않지만 아무튼 부분집합 안에는 들어가는 놈의 원소를 무조건 다 갖고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야, 내가 만약에 30억을 갖고 집에 들어가자? 그럼 그 30억은 다 집에 게 되는 거야. 그런 관계라고. 알겠지? 무슨 말 내가 자꾸 돈으로 하니까 참 예민하실 것 같지만 그러니까 기억하라고 하는 말이야. 얘가 가지고 있는 원소는 얘가 다 갖고 있어. 그럼 얘들아 봐. 우리한테 집합 X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한마디로 집합이라는 X는 요 A의 부분집합이면서 원소 1, 2는 반드시 갖고 있고 5는 안 갖고 있다는 얘기지. 그럼 1, 2, 5를 똑같이 뭐 해주면 돼? 제끼면 되잖아. 1, 2, 5를 제끼고 오케이? 뭐로만 이루어진 개수야? 3, 4로만 이루어진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되세요? 그래서 X는 집합 X의 원소가 될 수 있는 건 2의 제곱이라 4개 이렇게 쓰면 돼. 이해된 거야? 책의 표현으로 치자면 전체는 2의 5승인데 1, 2는 반드시 들어있어야 되니까 2개 빼고 5는 안 들어가 있어야 되니까 하나 빼줘서 2의 제곱이니까 4 이렇게 쓰는 거야. 굳이 근데 이렇게 쓰지 않아도 이렇게 쓰는 게 더 헷갈리잖아.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냥 반드시 들어가고 안 들어가니까 들어가는 거 제끼고 안 들어가는 거 제껴서 나머지 거. 오케이? 나머지 거 한 다음에 이제 뭐 만들면 돼? 반드시 들어가 있는 것만 갖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해됐어? 오늘 진도 설명한 부분의 예제는 여기까지가 끝인 것 같아요. 뒤에는 연산 파트라서 얘가 예제가 한 12, 13, 14까지 되는 것 같은데 반은 이제 다음 주 수요일 날 할게요. 다음 주 수요일 날 할 거고 지금은 선생님이 남아서 할 그 분량 프린트 해올 때까지 앞에 내가 방금 예제에서 안 푼 문제 있죠? 그거 푸시면 되세요.